에어서치 로직의 대거 변동으로 인해서 키워드를 잡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고민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단위, 만 단위, 많게는 5만, 10만까지 키워드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거나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포인트는 좀 딥하게 들어가자면, 그래서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요. 분석이 가능해서 상륙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방법론적인 것만 따라가려고 하시면 결국에는 그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로디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그리고 현재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든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하여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 키워드 상위 노출 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체험단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시라면 지난 2월 뷰탭 변화와 에어서치 로직의 대거 변동으로 인해서 키워드를 잡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희가 그 고민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출시키고 있는 고객사 블로그 키워드 현황인데요. 2만 단위, 만 단위, 많게는 5만, 10만까지 키워드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적어도 만 단위, 그리고 5만, 10만 단위 키워드에서까지도 노출시킬 수 있는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영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계속해서 로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에서의 변화에서도 적응하실 수 있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에어서치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AI랑 서치를 합친 말로 AI 기반으로 추천이랑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네이버의 AI 검색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자, 실제로 지금 네이버의 강남 맛집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여기 중간에 주제, 맛집 인기 주제에 이런 식으로 글 3개 정도만 블록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요거를 블록 형태라고 해서 스마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정의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렇다면 요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생기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에어서치 알고리즘으로 바뀐 이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로직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이버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을까요? 네이버를 쓰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자, 그렇기 위해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의 변천사도 함께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영상은 제가 위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2배속이라도 간단하게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 보자면 네이버는 그렇게 구글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유튜브도 이제 사람마다 알고리즘이 개인화되어서 추천을 해주듯 네이버 또한 해당 알고리즘을 따라서 검색자가 더욱더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작년 알고리즘 영상에서도 아마 나와 있을 테지만 초반에는 블록의 종류가 그래도 5명 중에 1명 걸로 조금 더 차이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검색하는 단어별로 스마트 블록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신규 주제가 아닌 이상 거의 좀 비슷하게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맥 립스틱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 스마트 블록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20대 여성, 50대 남성, 40대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보여지는 게 거의 다 비슷하죠. 그리고 스마트 블록도 거의 비슷하고 스마트 블록의 위치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다음에 종합 영양제 같은 경우도 먹는 시간, 추천, 부모님, 순위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블록이 형성이 되는데 거의 좀 대부분 비슷하게 뜨더라고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SNS고 영상 컨텐츠 플랫폼이다 보니까 시청 기록이나 좋아요나 구독, 댓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컨텐츠를 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좀 그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검색 의도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영양제라는 거 검색을 할 때도 먹는 시간, 그 뭐 먹는 방법, 추천, 순위 뭐 궁금해하는 정보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블록 자체가 초개인화 된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요즘은 스마트 블록이 제공하는 정보도 대체로 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블록 요거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검색자를 위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사람들이 검색량에 따라서 스마트 블록이 생기나 라고 착각하시거나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포인트는 발행량이에요. 문서의 표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서의 발행량에 따라서 스마트 블록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문서의 양이 많이 발행이 되면 그 주제에 따라서 문서의 그룹이 형성되고 그 그룹이 블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021년 네이버 스마트 블록 콜로키움 자료인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장르랑 주제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를 나누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블록이 형성된다. 그래서 검색량은 많아도 급하게 생긴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그거입니다. 발행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스마트 블록이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뒤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화정을 예시로 든다면 요화정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게요. 요즘 핫한 키워드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요화정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인기 주제에 스마트 블록이 여러 개가 띄어져 있죠. 여기 보면 요화정 뜻, 메뉴, 매각, 창업, 만들기 이런 거와 관련된 스마트 블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룹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사실 장르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글, 그러니까 요화정 뜻 이런 것들은 정보성 글에 해당이 될 거고 뭐 후기 같은 경우는 맛 이런 것들이나 how to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기 이런 것들이 how to에 가깝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블록은 어떤 글들을 상위에 띄워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한 블록에 어떻게 보면 글이 3개밖에 뜨지 않기 때문에 여기 3개 안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텐츠 장르별 형식입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장르인데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치앤테크 공식 블로그인데 여기에 보시면 두 번째, 스마트 블록과 더 친해지는 법의 두 번째,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컨텐츠 장르별로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을 고려해주세요. 스마트 블록 알고리즘은 컨텐츠 장르에 따라 더 적합한 표현으로 구성된 문서를 따로 분류 학습함으로 이에 맞는 구성도 신경 써주시면 더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라는 블록은 경험과 관련된 글을, 구매 가이드라는 블록은 제품에 대한 정리된 팁이나 가이드 형식의 문서를, 요런 게 사실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장르별로 최적화된 형식을 갖춰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말은 즉슨 요화정에서 요화정 뜻이라는 스마트 블록에서 뜨려면 그 정보성에 맞는 컨텐츠 형식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기는 마찬가지로 후기성으로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고 how to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how to 형식에 맞게 컨텐츠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how to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위에 나와 있는 3가지 글을 클릭을 해보면요. 다 아마 요리 레시피 처럼 글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레시피, 메뉴 쭈루룩, 재료 쭈루룩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 1, 2, 3, 4, 5, 6 이렇게 가이드 나와 있는 이렇게 1번 그릭 요거트 준비해주세요.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팅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상위에 노출된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도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도 다 구성이 이렇게 재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포스팅들이 하우투에 뜨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스마트 블록에 맞게 포스팅 형식을 구성을 해라. 그렇게 해야 상위에 노출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화정 만들기라는 상위에 뜨고 싶다면 요화정 정보성이나 후기 같은 글의 형식은 상위 노출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퀴즈! 이거 브랜드 스마트 블록 어떻게 만들까요? 네, 발행량입니다. 그냥 문서를 많이 발행하면 이런 브랜드 스마트 블록이 생겨요. 자, 그러면 기존 로직이랑 달라진 게 뭐예요? 지난 로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랭크랑 다이아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가중치가 바뀌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요소들 있죠? 컨텐츠에는 블로그 지수,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 그 다음에 최신성, 반응도는 약간 체류 시간, 좋아요, 댓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요소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C랭크 다이아 플러스까지는 블로그 지수가 좀 가장 중요했다면 현재는 컨텐츠 자체가 더 많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글을 쓴 사람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한 주제별로 얼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글을 발행해왔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현재 컨텐츠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컨텐츠의 구성이 좋으면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오히려 더 기회가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 로직보다도 잘 활용하면 더 검색량 높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재 보시면 컨텐츠, 그 다음에 최신성도 좀 많이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 블로그 지수, 그 다음 반응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치과라는 좀 경쟁률이 센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포스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포스팅들의 블로그 지수가 저희가 검색했던 바로는 좀 다 준최적화 블로그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이 센 키워드에서도 준최적화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고 여기 형식을 보시면 살짝 특이한 게 보이실 텐데요. 블록 안에 조그만 블록들이 또 보입니다. 1, 2, 3, 4 이렇게 나뉘어서. 그래서 스니펫 형식으로 구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디테일한 거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죠. 상위 노출 그럼 어떻게 하죠? 이 키워드가 거의 90%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위 노출 키워드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남 카페에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경쟁률 센 것 중에서 보여드릴게요. 강남 카페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쭈루룩 포스팅들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 블록 인기 주제 중에서 하나하나 다 클릭해 보시고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카페 추천 이런 것들은 좀 경쟁률이 누가 봐도 셀 것 같은 느낌이고요. 뒤로 가면은 이런 강남 근교 카페, 힙한 카페, 새벽 카페, 카공 카페 요거는 진짜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남 카공 카페 같은 것도 클릭해보시면 네, 실제로 봤을 때 강남 카공 카페라는 키워드를 딱 타겟하고 노출시키고 있는 컨텐츠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봤을 때 포스팅 자체가 이제 한 달, 2달 전, 4주 전, 5일 전 이렇기 때문에 최신성도 굉장히 낮은 포스팅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강남 카공 카페라는 키워드를 잡고 체험단을 진행을 하시면 최신성 점수도 지금 올라와 있는 포스팅보다 높게 받으실 거고 글의 구성도 좀 잘 맞추시면은 충분히 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남 카공 카페에서 1, 2, 3위를 차지를 한다면 강남 카페라는 초대형 키워드에서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뭐 다른 것들도 분위기 카페나 힙한 카페, 힙한 카페도 사실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낮죠. 실제로 힙한 카페를 타겟으로 해서 포스팅을 한 것들은 2년 전 포스팅, 그렇기 때문에 1년 전 포스팅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잘 잡으면 노출이 바로 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신성도 점수가 높고 컨텐츠 구성만 잘 맞추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잘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가 키워드를 잘 잡았어. 그러면은 결국엔 콘텐츠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진 15장, 영상 하나, 컨텐츠 글자 수 2,000개 이런 식으로 쓰면 상위에 노출되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이란 개념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거든요.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 자체가 2023년이니까 최신성 점수는 낮을 거고 컨텐츠 자체가 좀 괜찮아. 그러면 이게 80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81점 포스팅이면 그 위로 올라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상위 노출은 엄청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그 원리를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쟁이 센 키워드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강남치과로 간단하게 예시를 드렸었는데 똑같이 그걸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강남치과라고 검색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기 주제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속으로 눌렀을 때 보이는 것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해당 키워드 강남 먹튀치과가 제목 중에서도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시킬 거면 제목을 지을 때도 이 키워드의 맨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야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를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이유는 알고리즘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실행사들이 많이 껴있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알고리즘의 높은 점수를 받은 포스팅들이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미 정답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분석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킬 거면 제목 중에서도 맨 앞에 키워드를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목의 길이가 다 짧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제목이 키워드 제외하고도 한 5글자 최소? 그 다음에 많긴 10글자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야 키워드의 점수가 분산되지 않겠구나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단 키워드로 노출시킬 거면 해당 키워드 잡고 체험단들한테 제목 맨 앞에다 키워드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제목은 최대한 짧게 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강남 치과 추천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하나는 9시간 전, 하나는 일주 전, 그리고 하나는 한 달 전 포스팅입니다. 그럼 한 달 전 포스팅은 최신성에서 굉장히 떨어질 텐데도 지금 두 번째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포스팅 같은 경우는 컨텐츠 자체의 점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 내가 어떻게 컨텐츠 형식을 가져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사진이 22개가 있죠. 22개 정도의 사진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내부 보시면은 이거는 통이미지라서 얘를 빼고 뭐 영상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하나를 좀 넣으면 좋겠구나. 그게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겠구나. 네, 영상 하나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영상이 16초니까 뭐 최소 15초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고 또 키워드 반복 숫자. 지금 이 해당 스마트 블록이 강남 치과 추천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강남 치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몇 번 반복했는지 보면은 뭐 영상이랑 여기 내부의 컨텐츠랑 좀 대략적으로 합치면 5번에서 10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자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 형식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 형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르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15시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의견일 뿐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했습니다. 어때요? 좀 후기성에 가깝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장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신기해요. 키워드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걸 보면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강남 치과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후기성보다도 좀 정보성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좀 딥하게 들어가자면 스마트 블록은 아까 발행량을 기준으로 블럭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당 스마트 블록 키워드에서 발행된 문서량이 후기성이 많으면 그냥 후기성으로 키워드를 작성하면 상위 노출이 되고 정보성으로 작성하면 정보성으로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요화정 만들기라고 아까 하우투 형식의 블로그를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요화정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인위적으로 잡고 후기성으로 다 글을 작성해서 기존의 요화정 만들기라는 하우투 형식의 포스팅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넘어가면 알고리즘이 요화정 만들기 키워드를 후기성으로 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는 후기성 글을 써야지 상위에 노출이 돼요. 발행량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런 이유에서 지금 좀 글 자체의 형식이 후기성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너무 딥한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스니펫 형식을 얘가 좀 가지고 있죠. 1. 임플란트 시술이란 2. 임플란트 시술 과정 안내 3. 치아 관리의 중요성 4. 염증을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사장님들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겠죠? 사장님들은 체험단이랑 브랜드 블로그 많이 하실 텐데 좀 체험단이랑 브랜드 블로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키워드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하나하나 더 파고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노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찬가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맞춰서 체험자한테 전달을 하시거나 브랜드 블로그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알고리즘이 또 바뀌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원리를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상위 노출이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분석이 가능해서 상위 노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정답만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진 몇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몇 자라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김범수 의장처럼 되고 싶으면 의장님이 아침마다 하는 샤워 루틴을 지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김범수 의장님이 샤워 루틴을 하는 그 본질 자체는 머리를 맑게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좀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방법론적인 것만 따라가려고 하시면 결국에는 그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어떻게 하든 그래야 알고리즘을 조금은 꿰뚫으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결국에는 저희처럼 하시면 사장님들도 만 단위, 5만 단위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 무조건 가능합니다. 제가 자부할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서 스마트 블록을 기회로 삼는 0.1%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 주변에 말씀드리니까 사장님들이 그거 오프라인에서만 하시면 안 되냐, 온라인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기만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업계의 비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게 좀 실행해 보셔야 감을 많이 잡으시거든요. 처음부터 100% 상위 노출? 그런 거는 힘들어요. 이해도가 애초부터 낮으시니까 저희보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고 제가 말한 원리 중에서 이걸 적용했더니 여긴 되네, 이걸 적용했더니 이건 되네,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의 상위 노출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별로 다른 거지 정답을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해서 높이셔야지 그게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고 계속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블록이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매출 폭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행해보세요. 실행하는 사람만이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매출 폭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가 최근에 급증해가지고 자주 못 찾아뵀는데 진짜 오랜만에 찾아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찾아오는 만큼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